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우리 박종훈 논설실장의 조선일보입니다. 글을 읽어보고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다들 그냥 그 정치에 뭐 이렇게 한몰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진영으로 막 갈라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뭐 누가 얘기했죠. 중우정치라고 그 포변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걱정도 하고 염려도 했었는데 각고대에서 이렇게 이제 또 우리 나라를 걱정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는 글들을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종훈 논설실장인데요. 오로지 한 사람이 범죄 처벌을 맡고 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에 열기에 법치를 교란하고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이연 폭주를 하는 것, 뭐 이런 자의 헌법 제84조 문제를 이제 좀 기술을 해놨습니다. 논란 중인 헌법 제84조 문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기존 재판도 포함되느냐의 이슈다. 헌법 84조는 내란 외환죄를 빼고는 재임 중 대통령을 형사소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되느냐를 놓고선 해석이 팽팽히 엇갈린다. 가장 명확해야 할 헌법 조문의 불확실성에 휩싸인 것이다. 이 조항이 이제 와서 문제된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7개 사건 11개의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형사 피고인이 거대 야당을 발판 삼아 대권을 두드리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 출마 사례가 있으나 그는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고 당선 가능성도 낮아 별 논란이 되지 않았다.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었네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이증, 배임, 제3자 뇌물 등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데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84조 문제는 나라를 두 쪽 낼 핵폭탄으로 폭발할 수 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역사는 길다. 이렇게 갖고 이제 1948년 재헌헌법도 제67조에서 토시 하나 거의 다르지 않게 규정하고 있으니 건국 이래 76년간 대통령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기능해 온 셈입니다. 이 조항을 누가 고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재헌헌법의 기초 자료였던 유진호 초안이 내각제로 돼 있던 것을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 개입해 대통령제로 바꿨다는 사실을 미루어 이승만의 의지가 방연됐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건국을 설계한 헌법의 아버지들은 헐벗은 해방 공간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쥐고 신생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길 바랬다.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것도 처벌 걱정 없이 소신껏 국가 운영을 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 범죄 혐의자에게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를 지어주려는 취지였을 리 없다.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출마하고 그런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상정박일이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는 헌법의 설계자들이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랬겠죠. 전 헌법의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을 설계하며 고민했을 상상력의 한계를 이재명 대표는 훌쩍 뛰어넘었다. 명문 조항은 없지만 법적 도덕적 문제 있는 사람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게 민주공동체를 지탱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다. 이 대표는 이런 헌법 정신을 물론 정글 같은 정치판에서 그나마 통용되던 최소한의 근기마저 모자랐겠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당대표까지 되어 방탄특권을 몸에 둘렸다. 반대파를 제거해 전통 깊은 야당을 1인 사당으로 만들더니 168명의 소속 의원들을 방탄부대로 앞장세웠다. 헌정 질서의 근간인 의회 제도를 개인 방어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 입법, 사법부가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을 겁박하고 법원을 압박함으로써 사건 분립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 신원을 공개해 공격 자료를 찍고 수사팀을 겨냥한 특검법이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술판 이후 거짓말까지 해가며 재판을 질질 끌던 이화영의 유죄 판결로 법원이 이 대표의 관여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조작이니 창작이냐며 사법부 판단마저 불복할 테스트다. 심지어 영장 판사를 자기들이 고르고 재판부를 선출로 뽑겠다고 한다. 법치에 보리운 사법 시스템을 정치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그것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헌법 교란이자 이원적 폭주와 다름없다. 이 모든 것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그 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검찰, 법원을 협박하고 민주적 통제 운운하면서 사법을 방해하고 있다. 입법 폭주와 특검 남발, 탄핵 협박으로 행정부를 겁박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과거 독재 정권은 헌정을 뒤집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헌법 자체를 고쳤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형식적 헌법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법치와 사법부 독립, 상권 분립, 의회 제도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헌법의 아버지들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에 민주당 그 구성하고 있던 소위 민주당의 원로들이라든가 민주당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생각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법을 가지고 각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우리 헌법학자들, 꼭 헌법학자들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글로 써서 우리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언론인들 생각해서 이 박정훈 논설실장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거의 이제 사실적으로 정확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계속 그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할 수밖에 없게 시간을 끌어서 재판을 좀 지연시키거나 또 수사를 하지 않았던가 지연시킬까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 좀 생각해보고 지금 출산율도 저하되고 결혼도 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그 후대 이 사람들 입장을 잘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에게 결혼도 권유할 수 있고 또 출산도 장려할 수 있고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지금 선배들이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가 자숙하면서 염려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그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안식년을 줍시다. 안식년을 줘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법률로도 충분히 대한민국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좀 아마 너무 지쳐서 그런 것 같은데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안식년을 줘가지고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게 국가를 위한 일인가를 정리를 좀 하시고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